여러분, 이거 아세요? 과거 고대 국가 스파르타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고게라는 아주 잔혹한 교육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고대 스파르타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지정된 5명의 검사관들이 직접 검사를 실시해 골격이 이상하거나 미수가 혹은 장애할 경우 곧바로 아포테타이라 불리는 영아 처리용 절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가차없는 스파르타식 영아 가차는 앞으로의 험난한 교육과정을 버틸 수 있는 아이만 살려두는 일종의 속가내기였죠.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다가 7살이 될 무렵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30살이 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매일 10시간 이상의 혹독한 군사훈련과 7시간의 수면, 그리고 1시간의 식사시간으로 구성된 일과표입니다. 훈련생들은 전사에게 필요한 체력을 기르는 고강도의 기초체력 훈련과 함께 창술이나 방패술과 같은 무기술과 레슬링 등을 배웠는데, 이들이 받는 훈련 중 유명했던 것은 1년에 한 번씩 훈련생들을 모아 채찍으로 반 주검이 될 때까지 두들겨 패고 뜨거운 물을 끼얹은 다음 자갈밭에 굴리는 맷집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무식한 방법이 정규 과정일 정도다 보니 가혹한 훈련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속출했지만, 어차피 스파르타인들의 입장에선 여기서 죽을 정도로 강하지 못한 자의 목숨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었죠. 훈련생들에게 있어 자는 것마저 훈련의 일환이었기에 풀잎을 엮어 스스로 잠자리를 해결해야만 했고, 한겨울에도 이불을 주지 않아 훈련생들은 일부러 풀 안에 가시를 섞어 만든 불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수시로 가시에 찔려 일어나는 방식을 통해 추운 날에 숙면을 취하다 얼어 죽는 것을 피했습니다. 훈련생의 나이가 16살이 될 무렵엔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제공되며 나머지 2끼는 노예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훔치거나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을 훔치다가 걸릴 경우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았다고 하죠. 물론 절도죄를 저질러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훔치지 못한 채 발각되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20살까지 살아남은 훈련생들은 몰래 노예 마을을 습격해 들키지 않고 노예를 죽인다거나 산에 맨몸으로 올라가 위험한 짐승을 잡는 등 진정한 전사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훈련생들은 이후 스파르타의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 30살까지 정식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게 되고, 전역 후 가정을 꾸린 뒤에도 저녁은 반드시 부대에서 먹으며 예비군 형태의 훈련에 참가해 50살이 넘을 때까지 나라를 위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혹독한 스파르타 교육의 배경엔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있었기 때문인데, 노예 계급의 인구가 스파르타 인구의 20배 이상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노예들의 반란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스파르타의 시민 전원이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전사가 되어야 했죠. 게다가 스파르타는 다른 국가들이 가진 찬란한 문화나 뛰어난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년기부터 혹독한 교육과 배움을 통해 모든 시민을 철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고대 국가 스파르타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은 국가적인 의무 교육이었지만 훈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철저히 개인이 지불해야만 했기에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부담스러운 교육비 문제로 인해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풍토가 스파르타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오로지 뛰어난 전사가 자원이었던 스파르타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 급속히 몰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이런 스파르타의 이야기는 인간 사회란 힘만으론 지탱할 수 없다는 것과 억압된 교육은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아주 좋은 예시로 남아있죠.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오로지 시험과 자격증에 치중된 혹독하고 억압된 방식의 주입식 교육을 우리는 흔히 스파르타식 교육이란 관용어로 부르고 있죠.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긋난 교육열로 인해 억압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스파르타식 교육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있어 공부란 앞으로 무언가를 배워보려는 의지마저 앗아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라는 것이 단지 시험에 통과하거나 자격증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세우는 일반적인 목표나 그 과정 자체가 공부로서 삶을 다채로운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구이자, 무언가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새롭게 배우는 공부에 관심은 있지만 도무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웰북에서 출간된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를 추천해드립니다. 평생 공부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낚시를 즐기다 물고기에 대한 분류학을 떠올리며
계란을 삶다가 그 원리인 헨리의 법칙에 대해 고민하고 매미 소리를 듣고 진화 생물학에 빠지게 되는 사례 등을 알기 쉽고 재밌는 방법으로 설명하며 일상의 모든 것들을 실험실로 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으로 그동안 공부가 어렵게만 생각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